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의 수학과 부원장이고 또 지금 대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부영입니다. 일단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반 수업을 하다가 잠깐 건너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질문 같은 걸 좀 받고 이거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그거 일단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일단 뭐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 PPT 뒤에도 적어놨는데 여기 자료집에도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안내가 조금 자세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매번 설명이 오실 때마다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 이제 안내서 바꿀 때 됐는데 아직 좀 남아가지고 작년에 만들었는데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수업 안내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봉투 안에는 없고 아까 준비를 제가 미처 못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 챙기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는 이 자료집이랑 이 팜플렛이라고 하나요?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수업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번에 1학년 처음 시험 보셨잖아요. 근데 뭐 쉽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한 것들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행을 하면요. 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목동에서 오래 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하면 이부영이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했고 경기고등학교 25기입니다. 조기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에서도 수업을 했었고 지금은 인투스에서 계속 커넥션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다원교육의 부원장이고 수학과 대표 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 두 개는 일단 이번 중간고사 내신 경향 분석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반 기말고사 대비 수업 안내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단은 1학년 중간고사 내신 경향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가 평준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평준화라고 하는 게 뭐 아예 50으로 똑같아졌다라기보다는 학교별로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이번에 강서구 조금 쉬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100점도 조금 있었고 작년 강서구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번 강서구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그동안 이제 어떤 강서구라고 하는 거 특히 작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작년 시험 난이도에 비하면 쉬워진 건 맞거든요. 그래서 쉬워진 건 맞아서 어렵게 나온다고 하고 하는 학교들 뭐 강서, 양정 이런 학교들이 좀 쉬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쉬운 학교라고 얘기됐던 학교들 뭐 진명이나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뭐 진명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학교의 난이도가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명 가리고 시험지 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정도면 강서에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진명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뒤집어 보면 진명께 강서였고 강서께 진명이었고 이게 전체적인 경향도 그렇지만 문제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강서구에 아마 3년룰 있는 거 아시죠? 그 3개년 반복으로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직보 때, 강서구 직보 때, 강서구 기출 7년치를 모아서 줍니다. 준킬러랑 킬러 같은 거. 왜냐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랑 조금 문제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뭐 본고사도 갖고 오고, 좀 지저분한 문제도 많이 갖고 와서, 다른 학교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다항식 파트가 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고 오히려 제일 어려워서 전교에서 이제 푼 친구들이 거의 없는 찍어서 결국 맞춘 문제가 이제 20번인데 그 20번이 이제 고2 때 보는 3월 모의고사 있죠. 그 3월 모의고사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자마자 보는 거라서 1학년 내용만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킬러 문제였었어요. 즉 모의고사의 문제죠. 모의고사 문제를 내신 킬러로 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거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본고사나 좀 특별한 문제를 냈었다면 물론 이번 한 번의 경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현상이 반영이 된다는 건 그동안의 학교 경향, 뭐 난이도에 대한 경향이든 아니면 학교의 레벨이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흐름에 대한 경향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무시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좀 더 폭넓고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다. 저는 어머님들이 저희 반에 보내주실 때 1학년 때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 학교별로 공부를 안 하고 저희 반이 이제 연합반이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게 학교 내신 대비는 불리하지 않느냐. 근데 2학년 때 되면요. 애들이 먼저 혹시 다른 학교 기출이나 다른 문제는 더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어차피 경향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선생님은 거의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당연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거에 더불어서 다양한 공부를 한다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번 시험에서도 여전히 반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옆에도 써놨지만 학교 특색이 좀 작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서고가 1학년에선 대표적이었고, 그래서 보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젠 슬슬 모의고사 문제의 킬러 문제 있죠. 모의고사 문제의 킬러 문제들이 학교 내신에 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의고사가 한 2015년, 16년, 17년까지만 해도 1학년 모의고사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즉 킬러 문제라고 하는 개념이 2012년부터 생겼습니다. 수능에서. 근데 1학년 모의고사, 즉 1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랑 2학년 1학기 때 보는 모의고사에는요, 킬러 문제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지저분한 건 있었어도. 근데 이제 그게 2016년, 7년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매년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5년 지났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신에 등장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걸 또 아니까 교육청에서 모의고사 출제할 때도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해도 1학년 모의고사에 출제해도 2학년 초에 해도 되는구나 해서 아마 1, 2학년 모의고사의 난이도는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내신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레벨은 또 그동안 공부한 거랑 조금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공부가 좀 필요해요. 일품 블랙라벨 학교 기출 듣는 거 중요하지만 저는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게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2학년 때는 다들 아세요. 어차피 수능 반영되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쉬운 학교가 어려워졌고 어려운 학교가 쉬워서 지금 성적대가 되게 1등급이 많이 겹쳐 있어요. 아마 이번 시험 끝나고 아시겠지만 1등급 커트도 애매한데 그 주변에 되게 많이 모여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별이 잘 안 된 거죠. 쉬운 학교가 어렵게 돼서 변별이 또 안 됐고, 반대로 어려운 학교는 또 어렵다고 됐는데 쉬워져가지고 변별이 잘 안 됐고. 기말고사 난이도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면 빡세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랑 경향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마다 부교재랑 프린트가 있죠. 그런 학교들이 있고 거기서 변형된다라고도 얘기가 많이 돼요. 목동고가 특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동고 1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2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풀고 와서 물어보면 변형은 체감이 많이 됐니? 체감은 됐대요.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를 되게 지저분하게 바꿨대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아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아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저분한 상황을 뚫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애매한 거죠. 사실 기존 문제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 보니까 조금 변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시중에서도 쉽게 찾아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변형은 그러한 정도의 변형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어려운 변형이거든요. 거기다 조건을 더 추가해서 문제 생긴 건 똑같고 도형은 똑같은데 아예 다른 걸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모순이라고 써놨는데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만은 2학년 친구가 제가 그래서 이번에 목동고 2학년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부교재 조금 더 이번에 많이 나왔으니까 프린트 좀 많이 풀릴까? 더 변형 문제 좀 많이 만들어줄까? 했더니 필요 없대요. 어차피 그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프린트 외에서 나왔다고. 또 2학년 특히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프린트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오히려 나는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낫다. 프린트 변형은 대비한다고 해서 오히려 거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프린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의 경향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곧 대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즉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대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어떤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즉 그동안의 경향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 말을 아마 설명해서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실력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험이 이제 전반적으로 쉽고 어렵고 했었지만 학생들이 틀려온 거 보면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것도 있는데 실력이랑 별개 없이 서술형 감점당하거나 계산 실수하거나 한 문제에 막혀가지고 시간 관리 못하거나, 즉 저기 써있는 자주 얘기되는 거 있죠. 실수, 시간, 운영, 서술형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실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실전력. 실전에서 발휘될 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실력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많이 풀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근데 실전력은 그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면서 실전력도 같이 늘겠지만 실전력 자체는 언제 늘어지냐면 밑에 써놨는데 사실상 실력은 시험 일주일 전까지 늡니다.
그 남은 일주일 동안은 사실상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진 않아요. 갖고 있는 실력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전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시험지를 받아서 1번부터 20번까지 몇 분에 뭘 풀고 계산 실수 안 하고 문제 막히면 넘어가고 서술형 써서 OMR 마킹까지 해서 제출하는 그 힘이거든요. 즉 저렇게 크게 네 가지, 뭐 세세하게 따지면 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시험 직전에 제일 많이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결국 시험 안에서 시간을 잡고 보면서 쌓아야 되는 건데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시험을 50분 잡고 푸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실력이 어느 정도 다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떤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최적의 점수를 낼 수 있는지, 그게 실전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력이랑 상관없이 실력이랑 같이 점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데 실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다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현장 복귀. 아무리 실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줘도 학교 시험이랑은 달라요. 장소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레벨 테스트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력을 가장 기를 수 있는 건 그날 내가 시험 본 경험이에요. 살짝 사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1대1로 상담하면서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그게 뭐 좀 많이 틀린 친구한테는 그거 시험 볼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문제 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직전에 무슨 문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복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어떤 친구는 시험 보다 화장실 갔다 왔대. 근데 그 시험 보고 갔다 와서 다음 문제가 틀린 거야. 흐름이 깨졌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복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이제 그리고 바로 안 해주시면 계속 까먹거든요. 혹시 아직 친구가 안 했다라고 하면 오늘 가서 야, 너 이거 실전력이 중요하다는데 그 시험 본 거 왜 틀렸는지 생각만 한번 해봐라. 뭐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감이 됩니다. 체득되는 거지 학습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그건 이제 사후적인 거니까. 두 번째는 역시 실전과 같은 테스트를 많이 보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좀 제가 본 테스트를 써놨는데 테스트는 다양한 형태로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뭐 서술형 안 낸다고 서술형 안 쓰는 거, 뭐 나중 생각하면 논술까지 생각하면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서술형을 안 나왔지만 내년에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간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는 뭐 2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시험이든 간에 최적의 점수를 만들어내는 훈련,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밖에 못해요. 실전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실전과 같은 시험을 최대한 보려고 하는 거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중에 한 시험 직전까지 가면 시험을 하루에 2번, 많으면 3번까지도 봅니다. 4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시스템으로 봐요. 뭐 틀린 거 안 알려주고 시험을 보고, 진짜 어려운 시험 봐가지고 그 어떤 시험지를 봤다 놔도 이 시험보다는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고, 즉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그게 이제 실전력을 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반이에요. 저희 반인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일단은 핵심만 얘기를 하면 일단 3년을 바라보고 가는 반이고요. 3년 동안 이제 제가 책임지고 가르칩니다. 1학년 때 주 2회, 2학년 때도 주 2회, 그리고 3학년 때는 주 1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3년 동안 학생을 케어해서 진행하는 반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별로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학생의 플랜까지 짜주고, 뭐 학생의 어떤 학습 계획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좀 힘들었다. 뭐가 힘들었냐? 뭐 이번 주는 조금 공부가 잘 안 됐다. 왜? 이런 식으로 학습 관점에서 심리나 뭐 이런 학생의 상황, 뭐 그리고 뭐 컨디션의 체크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학생의 1대1로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정규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루는 교재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풉니다. 최상위 반이라서. 그래서 고난도 자체 교재 풀고 개인별로 또 학교별로 시중 교재도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매주 상담한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실전력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 보고 개인별로 오답 노트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반은 요거 갖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대 의대가 작년에 2명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저 2명이 3년 내내 다녔으면 좋겠는데 뭐 솔직히 3년을 다닌 건 아니고 한 친구는 2년, 한 친구는 1년 반.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예비고일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말까지 다니고, 한 친구는 예비고일 때 시작했다가 1학년 때 잠깐 쉬고 2학기인가 중에 들어와서 2학년 때까지 다니고, 3학년 때 조금 다니다가 이제 수능 대비한다고 관두고. 그래서 한 명은 강서구의 모 친구고요. 한 명은 양정구의 모 친구인데, 두 친구한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해서 제가 과외 붙여준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런 두 친구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최상위권 친구들이 참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실적은 이제 목동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반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이제 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억지로 좀 강제로 안 잡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아마 어머님들이 저희 반에 보내주실 때 일부 어머님들이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최상위권 담당하다 보니까 공부는 너네가 하는 거고 나는 그걸 서포트를 해야 되지 내가 약간 집중적으로 넌 여기 와 라고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가르쳐 보니까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아마 정규반이랑 또 문자DB에 등록된 분들은 최근에 제가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일주일에 몰입 클리닉이라는 거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친구들만 제가 신청하고 아니면 어머님이랑 상담해서 이 친구는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한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요. 불러서 정규 수업 외에 예를 들어 뭐 토 수업이다. 그러면은 월, 화, 나, 목, 금 중에 하루 불러서 그 친구는 6시부터 10시까지 수학만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한 공부, 못한 숙제, 질문 다 해결하고 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교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공부에 막힘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출석도 제가 직접 관리하거든요. 이거는 6시까지 안 오면 바로 전화하고 10시 전에 가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고 반드시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은 수학만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몇 명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페널티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번 안 오면 경고고요. 2번 안 오면 퇴원이에요. 즉 각오가 된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행을 하는 건데 일주일 해봤는데 와서 공부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숙제 여기서 다 하고 오답도 많이 하고 확실히 하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반입니다. 내신부터 수능까지 믿고 맡겨주시면 3년 후에 좋은 실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부영이었습니다.